언니들과 함께 책 그리고 영화를 이야기하는 언니들의 북신의 살롱 조감독입니다. 영화는 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셜록입니다. 와, 6월 첫 방송을 녹음하게 됐네요. 그러게요. 엄청 오랜만인 것 같아요. 아니, 말이 되냐고요. 우리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벌써 6월 달이에요. 진짜 5월 달에 한 게 없어요. 저는 5월이 웬 말입니까? 그러니까. 올해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올해 그치. 올해 한 것도 없는 것 같고 아니 5월 달에 일이 너무 자잘한 일들이 많이 한꺼번에 몰려 들어와가지고 저 거의 계속 그 평균 퇴근 시간이 새벽 1시, 2시 막 이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있는 게 너무 행복하다. 그러니까요. 일을 하는 것에 행복감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그럴 정도로 되게 일을 하는 게 되게 어려운 시대가 점점 오고 있다. 맞아요. 근데 이게 확실히 굶어봐야지 밥 한 숟갈이 소중한 걸 알더라고요. 맞아요. 저희 업계도 코로나 때 오히려 저희는 더 붐이 이제 작품 수가 많아져서 일을 하는 것에 감사함을 몰랐는데 요즘에 이제 영화 수도 정말 현저히 떨어지고 드라마도 개수가 줄어들면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 보면 너 일해? 좋겠다. 그런 분위기야 진짜. 네, 거의 그런 정도요. 참 다들 이제야 좀 다들 힘드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네. 셜록님은 근데 거의 안 쉬고 쭉 일을 하지 않아요? 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사실 그냥 일을 계속하는 게 너무 이제 익숙해서 6시간 자면은 오늘 숙면했다 진짜 너무 푹 쉬었다. 그러니까 근데 약간 일을 하다 보니까 와, 나 어떻게 쉬고 어떻게 놀았더라? 나 뭐 하면 즐거웠더라는 이걸 좀 잊어버리는 것 같아서 최근에 사실 그걸로 살짝 고민을 했는데 결국 또 일을 하면은 이런 생각조차 너무 사치기 때문에 그냥 일을 하고 있는 게 그냥 더 나은 건가? 좀 이런 상황이에요. 진짜 저도 웬만해서는 이렇게 뭐 일을 함께 했었던 뭐 파트너사나 아니면은 클라이언트한테 연락을 안 하거든요. 연락을 안 해. 왜냐면 연락하기가 좀 민망한 게 일 달라고 전화하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냥 궁금해도 연락을 일부러 안 하는데 올해는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저한테도 연락이 와요. 저희 협력사들한테서 어떻게 지내냐, 아니 왜 이렇게 일이 뭐 없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꿈에 되게 신기한 게 되게 오래 같이 일했던 녹음 실장님이 꿈에 나온 거야. 꿈에 나와가지고 제가 녹음실에 녹음하러 갔는데 폐업을 한다는 거예요, 꿈에. 그래서 내가 아니 여기 폐업하면 난 이제 어디 가서 작업하지? 막 걱정이 막 한가득 쌓였어. 근데 다음날 바로 전화 왔어. 폐업한다고? 아니요, 그냥 전화 왔어요. 일 어떻게 하고 계시냐 궁금해서 웬만하면 저도 연락 안 드리는데 궁금해서 전화 드린다. 그래서 안부 주고 받아보니까 그 실장님도 올해 일이 진짜 없었던 거예요. 너무 없어서 진짜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시기래요. 그래서 그러십니까 얘기하다가 그때 마침 하고 있던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럼 저 이거 하고 있는 거 있는데 이거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라고 해가지고 바로 그냥 일 맡기고. 와우. 그게 신기한 것 같아요. 저도 치앙마이에서 올 초에 좀 일이 이렇게 없나 싶을 때 지금 피디님한테 이제 피디님이랑 예전에 같이 했던 친구여서 전 새해 인사 뭐 이런 인사 전혀 안 하는데 뭐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이렇게 그렇게 보내면서 근황 토크 하다가 이 일을 하게 된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뭐 일 좀 줄 수 있겠니가 아니라 정말 근황을 물어보는 거 정도는 사실 인간적으로 해도 되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좀 중요한 것 같아. 근데 꿈 얘기하니까 지금 생각나는데 제가 사실 이번 주 화요일 날 꿈을 꿨어요. 근데 꿈속에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왔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항상 중간중간 등장을 하셨는데 되게 의미 없는 꿈이었어. 그냥 내가 그리워서 꾸는 약간 그런 꿈이었는데 이번 꿈은 좀 의미심장한 거야. 꿈에서 제가 집에 있는 금고를 열어야 되는데 못 열겠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오시는 저 어깨동무라고 내 자리를 딱딱딱딱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막 웃으면서 이제 가서 열으라고. 숫자를? 뭐지? 무슨 의미지? 근데 아빠가 주신 네 자리 숫자를 제가 기억하는데 제가 금고를 열 때는 다른 번호로 열었어요. 그래서 뭔가 서류를 빼갖고 다행이다 느끼고 딱 꿈을 깼는데 눈을 뜨자마자 너무 의미심장한 거야. 그리고 숫자가 나왔잖아. 근데 하필 네 자리야. 6자리가 아닌 거야. 그래서 이거 로또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출장에서 돌아온 날이었는데 한국 오자마자 그 네 자리를 조합해서 로또를 샀어요.
당연히 안 됐지. 그럼 여기 없지. 그 내 자리가 딱 여기 없어? 그 내 자리에 관련된 숫자가 아무것도 없길래 우리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네 아빠 하는 게 그렇지 뭐. 아버지가 잘못 들으셨나 보다. 하늘에서. 근데 정말 너무 의미심장해서 제가 막 꿈해몽 하시는 분들한테 막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꿈은 한 3개월까지 또 봐야 되고 그게 이제 뭐 로또는 아니더라도 다른 나한테 의미 있는 숫자일 수 있으니까 항상 기억하고 뭔가 조상님이 꿈에서 알려주는 거는 정보를 주려고 하는 거지 맞아, 그냥 맞아. 나타나시는 건 없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되게 의미 부여를 좀 크게 하고 있어요. 근데 어딘가에 또 유용한 힌트를 주신 걸 수도 있어. 맞아요. 맞아. 그 마음에 품고 언젠가 쓸 때가 나타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그래서 제가 어떤 노력을 했냐면 그 내 자리에 주식 번호가 뭔가 막 찾아보고 진짜 많이 해봤어. 뭔가 의미가 있을 거야, 분명히. 저희가 막 바쁘게 지내는 동안에 또 팟빵에 댓글 달아주신 언니들이 계셔가지고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라일라인 님이 트루먼 쇼를 듣고 정말 추억의 영화네요. 저 당시 정말 기발한 영화라고 감탄했는데 다시 들으니 추억 샘솟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의 광팬 코머스님이 트루먼 쇼를 들어주시고 워낙 유명한 작품이라 안 봐도 내용을 알아서 더 손이 안 가는 것 같아요. 봐도 안 봐도 감상은 같을 것 같아서 그게 유명한 작품의 비애일까요? 그래도 언니들의 이야기는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치만 또 보시면 다릅니다. 맞아. 근데 3개나 달아주셨네요. 너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문하루님 달아주셨는데 영화 챌린저스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흐흐흐 도파민 폭발하면서 봤어요. 요즘에 챌린저스 언급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준비하려고 지금 마음의 준비하고 있어요. 저도 저 제 타입 때 할까 생각 중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두 분 다 보셨어요? 아니요 안 보려고 봤는데 이제 너무 추천 많이 받으니까 보고 나서 저도 극장에서 보려고 했는데 거의 내렸던 시간이 많이 없더라고요. 보고 나서 해야지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래도 챌린저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의 사랑 그 콜바넴 감독님이 찍은 거여가지고 저도 기대하고 있을게요. 그리고 코머스님이 2번 연속으로 남겨주셨는데 스토너 얘기하고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의 후기를 남겨주셨어요. 저희 녹음했던 방송 지난주 지지난주에 나갔던 방송인데 감사합니다. 그래도 뒤늦게라도 영화 보시고 책 읽어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하네요. 코머스님. 되게 함께하는 것 같아요. 항상. 저희 댓글창에 지분이 상당하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방송이 조금씩 이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나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유튜브에 악플이 달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요? 악플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저희 원래 이제 거의 반응이 없거나 이제 선플 간간히 하나씩 달렸는데 이제 악플이 달리기 시작한 거 봐서는 저희 방송이 조금씩 이제 인지도를 쌓아가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악플이든 선플이든 관심 가져주시는 거 감사하니까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댓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악플이 달렸어? 얼평 악플 달렸어. 진짜 어디? 지워버렸어. 짜증나서. 어디? 지워버릴 수도 있구나. 근데 솔직히 우리 되게 머리도 안 빗고 그래서 좀 약간 그래가지고 나는 이거 할 때 나 그냥 가면은 애들이 괜찮냐고 이렇게 하고 자, 제가 이게 5월에 녹음한다고 방송도 5월인 줄 알고 이 작품 초이스하는 이번 저의 달이었는데 그 가족에 관련된 가족의 달 책과 영화를 골랐다가 근데 방송은 6월이잖아 라고 뒤늦게 깨닫고 이름은 순수 특집으로 바꿨습니다. 이 약간 가정과 뭐 부모와 자식 간의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작품이긴 하지만 되게 굉장히 캐릭터들이 순수한 책과 영화를 골라서 이번에 같이 언니들과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제가 추천드릴 책은 여름을 한입 베어 물었더니 라는 이꽃님 작가님의 책이고 제목이 너무 상콤해. 네, 이 작가님이 청소년 필독도서 탑10 중에 3개의 책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저희한테도 한번 협찬 맞아요. 죽이고 싶은 아이. 맞아요. 책도 받았었어요. 맞아요. 저희가 잠깐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항상 이 책을 선정할 때 되게 강박적으로 재밌고 밝은 책을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왜냐면 제가 이렇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읽는 책들은 막 연쇄살인, 막 스릴러, 막 죽이고 막 이런 되게 어두운 책들을 좋아해요. 제가 그런 이렇게 추리해서 읽고 그걸 막 이렇게 머리 쓰고 이러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책장을 보면 그냥
시커매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이런 기회 때라도 이제 다 같이 밝고 재미있는 작품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검색을 해서 요거는 찾아냈고 그리고 또 우리 제2의 조건은 좀 얇은 책. 그렇죠. 200페이지 이하. 그래서 이 책이 딱 그 기준을 딱 통과했고 그리고 또 읽어보니까 너무 되게 순수하고 착한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 같아서 그래서 언니들이랑 같이 얘기해 보고 싶어서 그래서 같이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 책을 혹시 어떻게 읽으셨는지 한번. 저는 약간 이렇게 인소 감성의 소설 너무 오랜만이고요. 근데 정말 책만큼 작가님 성함도 너무 감성 뿜뿜 도는 약간 이꽃님 작가님 너무 이름도 책 제목하고 너무 잘 어울리고 맞아. 저의 첫 느낌은 약간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의 청소년 버전? 맞아. 약간 배경도 거의 조금 비슷하고 진짜. 그리고 그냥 되게 마음 부담 없이 편하게 봤어요. 맞아, 너무 맞아. 그냥 좀 청량해서 되게 확실히 청소년 도서라 그런지 캐릭터들도 약간 좀 무해하고 맞아. 그래서 뭔가 되게 이런 풋풋한 감성 되게 오랜만이다. 그리고 잘 기억이 안 난다. 이게 가능했던가? 이러면서 이 느낌이 너무 오랜만이라 얘 갑자기 너무 급 좋아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약간 재밌게 봤어요. 되게 약간 오랜만에 좀 순수해지는 느낌? 맞아. 우리 항상 39 금에 약간 좀 익숙했다가. 그러니까 말한 맛에 너무 익숙해가지고. 우리 살롱에서 읽는 책들이 대체로 약간 인간의 그 성악설 성선설에 기반한 본성. 내가 죽이지 않으면 네가 죽는데 막. 어디 한번 보자. 약간 이런 느낌의 정말 살아가는 치열한 이야기들을 많이 읽다 보니까 이렇게 순수한 등장인물들이 나오는 책을 얼마 만에 읽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진짜 잘 읽혀요. 맞아요. 맞아. 저 진짜 금방 읽어서 1시간 반? 그 정도밖에 안 걸렸던 것 같아. 그리고 등장인물도 많지 않아요. 딱 중요한 등장인물 몇몇이서 이야기를 끌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헷갈릴 게 전혀 없고 그리고 읽고 나면 진짜 내 마음이 깨끗해져. 정말 순수해져. 그래서 이 순수함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해준 되게 청량한 책이었어요. 네. 저는 그 책 소개와 이 표지와 이런 거 보고 약간 소나기 이런 느낌인가? 어린 그 친구들의 첫사랑 이야기 이런 건가 했는데 처음 시작은 좀 그렇게 흘러가다가 이제 중반 후반 가서는 어떤 뭐 용서와 화해 좀 이런 딥하지만 그걸 또 밝게 풀어나가는 좋게 풀어나가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오랜만에 우리의 마음을 좀 깨끗하게 정화해주는. 진짜. 표지부터 정화가 돼요. 아니, 정말 되게 오랜만에 아무 걱정 없이 이 주인공들을 걱정하지 않고 읽었던 책이에요, 진짜. 청소년 도서니까 뭐, 비극으로 끝나지 않겠지. 맞아. 진짜로. 그리고 이 작가님이 이 어떤 청소년들이 읽을 법한 그런 책들 많이 쓰셨는데 사실 제가 다른 책들 읽어보지 못해가지고 근데 추천 받는 그 청소년들이 읽었으면 좋겠는 아니면 저희가 읽어도 좋은 그런 책들이 많더라고요. 세계를 건너 너에게로 갈게 이 책은 제가 이미 사놨고 그 죽이고 싶은 아이도 저도 추천 많이 받아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갖고 있습니다. 오, 좋아요. 게이득. 그러면 이 책의 줄거리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고1인 하지오는 혼자 자신을 키운 엄마가 갑자기 병에 걸려서 아빠가 계신 시골 마을 정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이 아빠라는 사람은 원래 지호 인생에는 없던 사람인데요. 엄마랑 단둘이 살았기 때문에 아빠 있는 줄도 몰랐고 아빠라는 존재가 필요한 건가라는 걸 굉장히 뒤늦게 다른 아이들은 아빠가 있구나라고 뒤늦게 깨달은 아이예요. 근데 나와 엄마를 버린 아빠가 더군다나 임신까지 한 아내와 새 가정을 꾸려서 그 정주에서 잘 살고 있는데 그 집에 얹혀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삶이 되게 고달파지겠죠. 그리고 그 새로 전학한 정주의 학교에는 유찬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유찬이는 전교 1등이고 화재 사고로 부모님을 잃은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에겐 특이한 능력이 있는데 그 사고 이후로 다른 사람의 속마음이 들리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간단히 그냥 잠깐 생각하면 좋은 능력일 것 같지만 너무 속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이어폰을 끼고
에어팟을 끼고 이 세상과 단절해가며 공부에만 몰두하는 그런 아이고 사실은 주변 사람들도 쉽게 이 아이에게 이렇게 정서적인 교류나 그런 걸 할 수 없는 그래서 지금 어머니랑 아버지가 다 돌아가셨으니까 할머니랑 살고 있는 아이인데 희한하게 지호가 옆에 있으면 주변 사람들의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사고 이후에 한 번도 5년 동안 갖지 못했던 그 고요함과 평온함을 지호와 함께 있으면 느낄 수 있게 되면서 유찬이가 지호를 조금 쫓아다니게 됩니다. 내 옆에 있어. 이렇게. 여기까지는 약간 이 둘의 조금 첫사랑 얘기인가 싶은데 유찬이가 사실 부모를 잃은 슬픔이랑 그 사실 이 화재 사건의 범인이 누군지 그 속마음들을 듣고 알게 돼요. 근데 그 범인을 마을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숨겨주고 무마시켜주게 되면서 사실은 유찬이의 마음에 미움과 뭐 증오 그리고 마음의 상처들을 이렇게 품고 살고 있었는데 지호는 엄마가 아프고 자기를 혼자 이렇게 키우면서 이렇게 아파지게 된 게 자기 때문인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자신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아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또 유찬이는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는데 자기만 살아남은 그런 죄책감도 느끼면서 그런 둘이 서로 상처를 보듬어 주면서 주변 사람들에 대한 뭐 미움과 증오 같은 걸 버리고 그들을 용서하고 다 같이 잘 살아가게 되는 착하디 착한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처음에는 저는 이 마을 사람들이 너무 지호를 좀 외진이라고 배척하고 약간 유도부 코치님도 이상한 것 같고 그랬었는데 맞아. 읽다 보면 그들의 속마음은 그런 게 아니었고 또 속마음을 넘어서는 그들의 진정한 어떤 마음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 속마음과도 또 다를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이 이 책에 나와서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나이 들면 이런 동네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 동네 가서 살고 싶다. 투닥투닥 하면서도 되게 정을 느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데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책에는 좀 등장인물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좀 특별한 친구들이 나와요. 이렇게 남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유찬이도 있고 갑자기 시골에서 시골에 내려와서 얼굴도 못 보던 아빠랑 살게 된 지호도 있고 그리고 이 사실은 유찬이를 죽게 이건 스포일러는 아니니까 유찬이의 부모님을 죽게 만든 그 화재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그 이 마을의 유도 유망주 새별이라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뭐 지호의 엄마 아빠 뭐 여러 캐릭터들이 나오는데 혹시 언니들은 이 중에 어떤 캐릭터가 가장 마음이 가세요? 저는 사실은 마음 가는 캐릭터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를 꼽긴 힘들었지만 언니들이 가장 마음에 가는 캐릭터가 있었나 한번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미니님하고 똑같이 다 마음이 가긴 했어요. 왜냐면 너무 다 아름다운 캐릭터잖아요. 캐릭터 자체가 모의하잖아요. 맞아. 그래서 하나하나 다 그냥 놓칠 수 없었다라 생각했는데 가장 마음에 끌렸던 거는 유도 유망주 새별이. 나도. 다 똑같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왜냐면 새별이. 이게 맞은 놈은 발버둥 자도 때린 놈은 못 잔다고. 맞아. 근데 새별이가 너무 이게 지금 당장 내용을 스포하긴 좀 그렇지만 너무 이제 큰일을 겪었잖아요. 근데 하필이면은 의도치 않은 가해자가 돼버려서 맞아요. 그 죄책감을 마음에 이제 안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어린 나이에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동생들도 책임져야 되고 또 부모님도 잃었고 그리고 이제 자기는 꿈이 있잖아요. 유도 선수.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유도 선수가 되려는 꿈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내가 이제 이 마을에서 입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라는 갚아야 된다라는 맞아요. 약간 그런 마음가짐이었기 때문에 한 청소년 이 어린 나이의 아이가 그걸 안고 가기에 너무 큰 죄책감과 무게가 아니었을까? 그걸 생각해서 조금 더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 스포 제가 방금 한 것 같은데. 그런가? 그리고 그 새별이가 고등학교 2학년. 맞죠? 맞아요. 네. 고등학교 2학년이고 그 위에 한 학년 높은 상준이라는 또 유도 선수가 있는데 선배인데 이 상준이네 집안은 잘 사는 집안인 거야. 그래서 여기저기 이렇게 뭐 좀 뇌물도 먹일 수 있는 그런 집안이어가지고 새별이가 돈이 없고 가난하니까 얘를 후원을 해줘요. 그 집안에서. 그래서 상준이네 집안에 후원금을 받다 보니까 상준이가 여기서는 유도에서는 그런 게 있던데 이렇게 상대 파트너인데 계속 그 기술바지 같이 기술바지처럼 이렇게 매다 꽂히기만 하는 그런 대역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군소리 한 번을 안 하고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되게 멋있고 그리고 여기 유도부 학생들이 코치가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이 새별이한테서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맞아. 근데 그거를 애들한테 가르쳐줄 거 다 가르쳐주고 마지막에 자기 연습을 하는 것들 이런 게 이렇게 아름다운 캐릭터가 아니 이걸 배경을 잠깐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도시가 정주라는 가상의 도시인데 이 마을은 딱히 내세울 게 없는데 예전에 10수년 전에 유도인들 많이 배출한 게 유일한 자랑거리인 약간 자랑이에요. 그런 마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유도보다 그럼 뭔가 프리패스야. 뭐든 다자리죠. 근데 거기서 이제 새별이가 자기의 아픔도 있고 갚아야 되는 은혜도 있으니까 내가 이제 유도로 성공을 해서 이 마을에도 보답을 하겠다. 약간 이런 상태인데 그걸 이제 가로막는 게 그 아까 상준 선배죠. 상준이네 집안에서 여튼 돈이 좀 있다 보니까 상준이는 그게 자기의 벼슬인 거야. 그래서 약간 자기보다 능력 있고 실력 있어 보이는 이 후배를 좀 괴롭히는 것도 중간중간 나옵니다. 맞아요. 네. 근데 얘도 집안의 기대와 그 상준이도 집안의 기대가 있고 그래서 자기도 잘하고 싶은데 사실은 자기 눈앞에 있는 자기 후배가 훨씬 더 잘한다는 걸 아니까 그 후배에 대한 질투심도 있고 근데 그 유찬이가 속마음을 들을 수 있잖아요. 네, 일부러 새별이한테 그러는 건 알지만 그 선배도 괴로워하고 있어. 자기가 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그래서 이런 속마음을 듣는다는 설정이 그런 데서 조금씩 이 캐릭터가 그냥 단면적이지 않고 그냥 나쁜 놈이 아니라 그래도 그 속에 뭔가 다른 마음이 있구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맞아요. 좀 요소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편 또 팩트만 딱 보자면 가장 사실 피해를 입고 가장 마음이 가고 안쓰러운 건 사실 유찬이가 맞긴 맞아요. 왜냐면 결국은 새별이가 일으킨 어떤 사건 때문에 자기는 부모님을 잃게 됐는데 마을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걸 덮어준 거거든 사실. 그래서 근데 약간 사람들이 다 쟤만 챙기는 느낌? 심지어 이제 이 서울에서 이사 온 지호조차도 내가 피해자인데 교육에 새별을 챙기는 것 같고 또 새별이 하필 되게 좋은 사람이거든. 애가 너무 착한 애거든. 그러니까. 책임감도 엄청 크고. 그래서 상대적인 박탈감도 사실 느끼지 않았을까. 맞아요. 그리고 이럴 것 같아요. 나에게는 원수인데 내가 약간 빌런처럼 돼버리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단순한 이야기인 것 같으면서도 그 마음적인 게 정답이 없는 그런 문제들을 이 캐릭터들이 갖고 있는 것 같아서 근데 다들 좋은 쪽으로는 풀긴 했지만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언니들한테 드릴 질문들도 나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거의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이 캐릭터들처럼 좋은 방향의 결정으로 갈 수 있을까? 그 정도로 참 이 캐릭터들이 되게 뭐랄까 참 마음이 넓고 그런 순수한 캐릭터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또 유찬이도 그렇고 지호도 엄마랑 단둘이 살면서 지호도 유도를 하는 아이인데 사실은 그 지호와 엄마를 버렸던 아빠가 유도 선수, 유도 유망주였다는 걸 알고 자기가 유도를 하면 엄마가 행복해한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자기가 유도를 좋아서 한다기보다는 엄마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유도를 했던 거였고 그리고 이 시골로 내려올 때 이 시골이 유일하게 내줄 수 있는 건 거기가 유도가 유명한 마을이니 가서 네가 유도 선수로 더 트레이닝 받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 엄마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거기 가서 내가 유도를 하면서 더 아픈 엄마를 위해 이렇게 좀 파이팅 해봐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내려오는 근데 또 완전 생남이랑 살게 된 거잖아요. 게다가 얼굴 한번 못 본 아빠의 새엄마는 임신해 있고 그런 상황이 참 지호도 되게 짠하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또 지호 입장으로 보면은 엄마하고 어렸을 때부터 둘만 살았잖아. 근데 이제 아버지는 처음부터 없는 존재였고 아버지에 대한 알게 모르는 원망이 있었는데 사실 엄마가 처음에 아프다고 말한 게 아니라 그냥 가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나중에 이제 엄마가 대장암이어서 수술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버지가 사실 갔을 때 얘가 내 딸이라고 밝힌 게 아니라 먼 친척이라고 하니까 난 되게 열받았을 것 같긴 해. 버려놓고 이제 인정도 안 하네. 약간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임신한 자기 아내가 또 충격받고 혹시 이럴까봐 그러긴 했는데 사실 와이프들 다 알지. 갑자기 여기가 되게 맞아. 좁은 동네라 그러니까, 다 알더라. 왜냐면 딱 보자마자 너무 닮았거든. 근데 제가 그래서 이게 되게 청소년 소설이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다 이게 사실 이제 비극적인 요소가 될 만한 때도 진작부터 알고 있었는데 언제 말할까 궁금해다. 약간 이렇게 풀어나가니까 비밀을 지켜주고 다들 조심스러워해주는 그런 것들. 좋은 어른들이 나와서 좀 읽으면서 요즘
막 뉴스 이런 거 보면 흉흉한데 이 좋은 어른들이 어느 시골 마을에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되게 읽으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캐릭터들이 몇 명 나오는데 다들 누군가를 증오해야 될 이유도 있고 미워해야 될 이유들이 있는 그리고 또 누군가는 굉장히 그냥 참회의 의미로 그냥 삶을 거의 억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캐릭터들이 나오는데 이 지호가 마을에 오기 전까지 유찬이는 이제 부모님이 죽게 만든 화재의 원인이 사실은 새별이라는 걸 속마음을 듣고 알게 됐고 그리고 또 새별이의 죄를 덮어준 마을 사람들을 겉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그 세상과 단절하는 방법으로 증오를 해왔거든요. 근데 이게 청소년 필독 도서답게 유찬이가 지호와 소통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서로 이제 소통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앞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데 이 유찬이가 새별이랑 마을 사람들을 용서를 하잖아요. 근데 이 책 속에서 지호가 이제 물어보는 질문이 있는데 나를 고통스럽게 만든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행동이 그 상황에서 그 사람에게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면 그러니까 언니들 이건 새별이와 마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죠. 유찬이처럼 그들을 용서하고 살아갈 수 있을지 그러니까 유찬이의 선택이 언니들은 좀 말도 안 되지 나 같으면 가서 다 깽판 찌려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유찬이처럼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게 정말 나의 상황이라면 내 부모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그 화재의 원인이 내 눈앞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니까. 근데 유찬이도 사실 이제 초반에는 계속 모르다가 마지막에 지호를 통해서 좀 전말을 그나마 좀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용서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전후 상황을 다 모르고 누군가가 우리 가족을 죽이고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이걸 덮었다? 굉장히 이건 무서운 상황이죠. 왜냐면 범법이 전체가 다 범법자인 건데. 왜냐면 특히 그리고 유찬이도 그때 서울에서 내려온 애잖아요. 근데 이제 얘들은 다 토백이잖아. 근데 내 편들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제. 그것도 그러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모르는 상태에서 사실 지금 이제 성인인데 내가 그런 거 겪어도 물론 당연히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런 이제 어떤 행동이 가해자가 악의가 없이 뭔가를 했는데 의도치 않게 어떤 이런 결과를 낸 거면은 그래 이해해보려고 노력은 최소한 할 것 같은데 만약에 제가 미성년자고 유찬이의 나이였다면 이거는 사실 이게 마음을 닫는 거 이상의 엇나갈 수 있죠 충분히. 그럼 다 찌르고 다니겠지. 그러니까 유찬이가 계속 그래서 마음을 닫고 있었잖아. 맞아. 닫고 있었던 게 그러니까 그 설정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이 들린다는 거. 그러니까 새별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를 아니까 그 미움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던 거죠. 그걸 내가 막 가서 막 따지고 묻고 이러지 못했던 것이 그 형의 마음이 너무 잘 들리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유찬이의 미움이 마을 사람들한테로 향하는 거죠. 맞아요. 왜냐면 이걸 덮어준 게 마을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들이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다 들리고 하니까 그럼 당신들은 도대체 우리 부모님 이렇게 화재가 나서 돌아가시는 동안에 뭘 했어? 왜 달려와서 당장 돕지 않았어? 라는 그런 생각이 또 되게 강해지고 그래서 그 미움, 불신 이런 감정들 때문에 끝까지 계속 그 미움과 상처를 풀지 못하고 안고 지내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마음이 좀 짠했던 것 같고 그걸 지호가 나서서 이렇게 오해를 풀어주게 되는 그 과정으로 넘어가는 것들이 그런 전개들이 되게 보면서 좀 그래 세상은 아직 좀 살만하지 따뜻하지 라고 느끼게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성년자다 보니까 본인이 사실 움직여서 직접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 할 수 있는 거 사실 원망밖에 없을 것 같은데 맞아. 그런데 너무 잘 들리는 거야. 그래. 왜냐하면 사실 저는 열받았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새별이가 항상 자기를 볼 때마다 난 행복해지지 않을게라는 마음을 항상 들키는데 근데 미워할 수 없게조차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되게 사실 화가 더 나고 원망을 계속 할 사람을 찾았을 것 같긴 하고 또 이 과정에서 지호도 이제 이거를 도와주려도 하다 보니까 자기도 이제 아버지에 대한 어떤 오해를 좀 풀게 되는 이런 과정들도 좀 잘 그려낸 것 같아요. 이게 저는 그 사고가 났을 때 유찬이에게 마을 사람들이 조금 자세히 이 사건에 대해 설명을 해줬으면 어땠을까 싶은 게 유찬이는 좀 마을 사람들이 그 불이 났을 때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왜냐면 유찬이도 그 화재 속에 있었으니까 그 상황을 모르니까
그냥 다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 다 새별이만 도와준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마을 사람들 팔이나 이런 몸에 다 하나씩 화상이 있는 거를 지호가 발견하고 유찬이한테 얘기를 해주면서 사실 그때 그 화재가 나는 그 순간 엄마 아빠가 이제 유찬이를 이렇게 끌어안아 주면서 너는 살아야 된다, 너는 살아야 돼 라고 했던 그때부터 속마음이 들리게 된 건데 유찬이는 그게 엄마 아빠만의 마음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때 불을 끄면서 모두 한 명씩 그 화상을 입었던 그 순간 모든 마을 사람들의 그 마음속 소리였던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사실은 살길 바랬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던 거고. 유찬이를 살린 건 마을 모든 사람들이었던 거죠. 모두가 유찬이를 살렸던 결론이 거죠. 나왔네요 벌써. 이제 프로 스포일러로서. 그래서 되게 이게 마음이 정말 차라리 상대방을 대놓고 미워할 수 있으면 좀 속이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풀릴 것 같은데 그 5년 내내 그 마음속에 이거를 품고 살아야 하는 그리고 자기가 범인을 알고 있다는 말도 못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래서 참 이 아이가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맞아요. 들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번외로 여쭤보고 싶은 게 유찬이는 다른 사람 모든 사람의 마음소리가 들리잖아요. 근데 예전에 사토라레라고 일본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내 마음이 모두에게 들리는 그런 이야기였었거든요. 너무 끔찍하다. 근데 그래서 아무 생각을 못 하겠네. 너무 어릴 때부터 어떡해. 너무 어릴 때 완전 흥행의 아기 때부터 그런 일이 그 마을에 일어나서 그 마을 사람들이 이 아이를 위해 그 마음이 안 들리는 척을 해줘요. 그 영화에서는. 근데 나중에 이제 그게 밝혀지기는 하지만 이 아이가 알게 되고 너무 창피하긴 한데. 근데 만약에 이 두 능력이 있다면. 아니 누가 호자를 선택해요? 누가 호자를 선택해요?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질문이야. 근데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이게 남의 속마음을 듣는 것도 유찬이는 굉장히 힘들어하잖아요. 난 이거 지금 이거 질문 보고 뭐라고 해야지 생각해 왔거든. 근데 내가 물론 생각이 잘 없어지지만 그 남의 생각을 다 아는 것도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아. 그럼요. 당연하죠. 그 영화 기억나세요? 그 What Women What Women Want였나? 멜 그쵸, 깁슨. 그쵸.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 처음에만 되게 좋았다가 나중에 좀 힘들어하잖아. 근데 왜냐면 거기선 되게 확실한 베네핏이 있었던 게 멜 깁슨이 거기서 광고회사 간부였기 때문에 맞아. 남의 생각을 일그버는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 너무 그래. 좋았지만 좋았지만 이게 평상시 우리가 이런 생활을 살아간다면 어떤 쪽이 됐든 미치죠 솔직히 말해서. 돌아버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맞아. 참새가 짹짹하게 다 들릴 거 아니야. 그러네. 참새 막 일어나 인간아 이러면서 짹짹짹 하는. 귀신이 지나가다가 야 쟤 우리 들어. 근데 둘 중에 꼭 하나를 선택하라면 당연히 내 마음이 모두에게 들리는 아니 이걸 선택. 누가 골라? 것 같아. 다른 사람의 마음이 들리는 능력을 선택할 수밖에 그런 없지 것인가. 않나? 그냥 둘 다 듣지 않기로. 이걸 정말 근데 이런 능력이 있으면 최고의 서비스맨으로 아니 진짜 뭐 무당해도 되고 연예 상담 심리 상담해도 되고. 딱 선택적으로 누구의 마음만 들을 수 있으면 그게 베스트일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야. 아, 그치. 그러면 진짜 베스트죠. 그냥 내가 원하는 상황에서 귀를 열 수 있는 그런 저 능력이 있다면 사람한테만. 그게 베스트지.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뭐 어린 아이들이나 아니면 정말 이렇게 너무 말이 너무 없어서 쟤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이렇게 맞네. 제가 가끔 이제 그러네. 저희 막내 저는 이제 각 작품마다 막내를 뽑잖아요. 근데 가끔 그런 친구도 있거든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왜 저렇게 움직일까? 또 지금 욕하는 거 아니야? 아니 정말 저는 순수하게 궁금한 거예요. 저 아이는 저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그럴 때는 저 아이의 머릿속을 들여다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거 연애할 때 제일, 그러니까 썸 탈 때, 썸 탈 때 제일 궁금할 것 같아, 이게. 저 사람은 과연 나한테 어떤 감정일까? 얘기를 안 해주면 모르잖아요. 저 맞아요. 사람이 나한테 호야, 불호야. 그리고 뭐 소개팅을 가거나, 뭐, 어플로 사람 만나거나 할 때도 이 사람 딱 만났는데 내가 별로일 수도 있는데 참고 그 자리에 앉아있을 수도 있잖아. 맞아. 그런 감정을 알아보기에는 되게, 탁월한 능력인데, 이건 선택적 능력이어야 될 것 같아요. 또 맞아요. 다 알면 재미가 없을 것 같기도 맞아요. 하고. 재미가 없을 것 같아. 그럼 이건 안 하는 걸로.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아빠의 존재를 모르고 살던 지호가 엄마 병 때문에 이제 아빠랑 같이 살게 되잖아요. 근데 아빠가 심지어 이제 임신한 부인까지 있는 상태고 약간 이미 아빠는 새 출발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본인이 이제 약간 그 침입자처럼 불청객처럼 그렇게 오게 된 거라서 그래서 이 지호는 엄마가 혹시나 혼자서 자기를 키우느라 병에 걸린 게 아닌가 아니면 이 아빠라는 인간은 죽지도 않았는데 왜 나를 버려갖고 우리 엄마를 이렇게 힘들게 했나. 그 아빠 남경장 이 마을에서 경찰인데 이 경찰 엄청 남경장을 원망을 해요. 근데 만약 언니들 지호 같은 상황이라면 그렇게 갑자기 새아빠 집에 그 임신한 새엄마랑 얹혀 살게 된다면 근데도 지호는 사실은 그 아빠가 자기와 엄마를 버렸다기보다는 사실 엄마가 도망간 거죠. 엄마가 이제 그 마을을 떠난 건데 그렇지만 연락을 안 하고 찾지 않은 것도 맞는 거고 그런데 아빠도 사실 유도 유망주였지만 유도도 못하고 아이도 보지 못하고 살면서 사실 꽤 오랫동안 저번에 솔로로 산 것 같아요. 이제 와이프가 임신한 거 보니까. 근데 이런 아빠를 용서하고 사실은 이 가정에 적응을 하면서 이 책에선 살게 되는데 사실 제가 이 지호의 입장이라면 갑자기 내 나이 17에 다른 가정에 가서 살게 된다? 이건 되게 힘든 일일 것 같아요. 근데 언니들은 근데 이 엄마 아빠가 사실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근데 사실 이 지호 입장에서 보면은 지호는 사실 그 전말을 몰랐잖아요, 중간에는. 그죠. 근데 지호는 그냥 엄마하고만 둘이 살았기 때문에 아빠는 그냥 엄마를 버린 사람인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 된다. 근데 17년 동안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인생에서 아빠로 받아들이는 시련도 걸릴 것 같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가 아빠라는 어떤 느낌도 그리웠을 법한데 엄마한테 너무 미안하기 때문에 한편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도 클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 임신한 아내분한테는 만약에 저라면 전 되게 잘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분은 그쵸. 나에게 피해를 가한 것도 없고, 그리고 내 동생도 갖고 있고, 그리고 일단 밥 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근데 약간, 나도 그 사람의 인생에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살갑게 다가가지 않을까? 근데 사실 그 내용에 보면은, 지호도 적당한 선을 지키면서 받을 것도 받고 감사합니다 표현하면서 천천히 마음을 열어가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딱 그 정도로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남경장 와이프, 임신한 와이프가 되게 좋았던 게 진짜 좋은 사람이야. 되게 이 남경장의 딸인 걸 알면서 사실 먼 친척이라고 거짓부렁하는 거를 되게 이제 믿어주는 척했고 그리고 어느 때가 되었을 때 사실은 나는 알고 있었다라고 했고 그 지호에게 도시락을 싸주는 것도 너무 한 번에 확 다가가지 않고 되게 적당하게. 서서히 뭐 문 앞에 뒀다가 여기 와서 먹으라고 했다가 나중에 이제 직접 손에 쥐어주면서 서서히 다가가는 모습이 진짜 이 사람도 참 좋은 어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남경장도 사실 나중에 알고 보니 되게 죄책감 속에 살았고 유도 유망주였지만 유도도 그만두고 그리고 엄마가 그냥 일방적으로 떠나버린 거고 그래서 이게 뭔가 지호로서 용서 안 할래 안 할 수 없었던? 그쵸. 왜냐면 아빠도 결국은 가진 게 없어요. 이제 나를 평생 못 보기도 했고 엄마도 사라져버렸고 자기 그렇게 하고 싶었던 유도도 더 이상 할 수 없게 돼버렸고 그러니까 나름의 좀 괴로운 시간을 살았으니까 그죠. 그렇게 이제 아빠라고 부르는 그 과정이 아빠 그러니까 이 새엄마라고 해야 되겠죠? 이 새엄마 역할이 되게 컸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게 만약에 나쁜 사람이었으면은 그랬으면 이렇게까지 지호가 마음을 열 수 없었을 텐데 지금 한참 사춘기 때 가장 막 엇나갈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로운 환경에 딱 맞닥뜨렸는데 너무 좋은 분이야. 나에게 마음을 써주는 게 계속 보이고 조심스러워하는 게 보이고 나중에는 이미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모르는 척하고 있었다라는 것도 이제 알게 되고 두 사람이 부녀라는 거를 그런 과정들이 너무 좋고 임신을 해 있는 것 자체 그 설정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 그래서 배를 만져보라고 얘기해. 혹시 배 한번 만져볼래? 하고 배를 딱 내미는데 거기서 배를 만지는데 그 안에서 느껴지는 그 생명체를 딱 느끼는 순간 거기에서 뭔가 이제 진짜 한 가족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설정들이 되게 잘 그려낸 설정이 아니었나? 아주머니 역할이 되게 컸다. 맞아요. 그리고 그 중간에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 처음에 이제 사료 가서 친척이라는
설정으로 이제 사고 있을 때 나름 얘도 그걸 밝히기가 되게 애매했던 게 혹시 자기가 그걸 공개해서 두 분이서 어떻게 일이 생기게 되면은 혹시 저 뱃속에 있는 아이도 나 같은 삶을 살게 될까봐 그런 걸 조심하는 지호의 마음도 되게 섬세하게 그려진 것 같아요. 맞아요. 참 아이들이 너무 착해. 어른들도 좋고. 맞아. 그리고 또 이 지호와 유찬 말고도 새별이 캐릭터가 이 책에는 크게 나오는데 이 새별이 부모님이 어떻게 되신 건가 도망간 건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애를 줄줄이 낳아놓고 새별이한테 맡기고 그냥 없어요. 지금 새별이가 자기도 아이인데 자기도 어른이 아닌데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아마 가출한 것처럼 알려지죠. 그렇게 돼서 사실상 마을에서 이 동생들은 공동육아식으로 해주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별이가 뭐 막 돈을 벌진 않지만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유망주로서 유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도 먹을 것도 부족하고 집에 뭐 보일러도 안 들어오고 사실은 그 화재의 원인이 된 것도 그 새별이 집에 보일러가 들어오지 않아서 집이 너무 추워서 그 이제 이미 다 추수가 끝난 밭에서 불을 잠깐 피웠다가 몸만 녹이고 자기는 그 불을 다 껐다고 생각했고 사실은 그게 정확히 이 불이 원인이라고 안 나오죠. 그렇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아닐 수도 있겠다. 근데 열어놨죠. 그걸 좀 열어놨죠. 그렇지만 그거 내가 정확히 난 아니야 라고 하지 않고 혹시 나면 어떡하지? 라면서 그 죄책감에 이제 새별이는 살아가고 그리고 사실은 그 일이 일어났을 때 혹시 제가 그랬나 봐요 하고 그 경찰서를 찾아가서 남경장과 대면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마을회의를 열어서 이거는 그냥 묻어주자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새별이한테는 오히려 더 어떤 마음의 짐과 이거 새별이의 삶을 지옥으로 만든 거가 되었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동생들을 보자면 새별이는 마을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했어야 했죠. 그래서 그 선택을 했고 근데 자신의 선택이 옳지 않은 걸 알면서도 그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언니들이 만약 새별이라면 새별이처럼 내 동생들을 키워줄 사람도 없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수를 하지 않을 건지 아니면 자수를 그냥 강행을 할 건지 새별이의 선택에 공감은 물론 모두가 하지만 만약 나였다면 어려운 것 같은데 참 그러니까 그 상황이 아니어서 진짜 결정하기 힘든 거죠. 왜냐하면 사실 저는 지금 생각이면 당연히 자수를 한다라는 건데 내가 책임져야 할 어린 동생들이 있으면 또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내가 전부일 텐데 부모님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걸 또 버리는 것도 나름대로 또 죄책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수를 해서 다행히 이게 묻혀서 다행이라긴 좀 그렇지만 동생들을 돌볼 수 있게 됐지만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됐든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치. 그리고 자수를 하긴 했잖아요. 하러 경찰서를 가서 내가 낸 불 때문에 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어른들이 다 막아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걸 남겨놓은 것 같아. 그래서 얘가 자수를 안 한 게 아니라 피한 게 아니라 사실 어른들이 감싸준 거야라는 거를 여기에 이제 설정으로 넣어놓은 것도 새별이가 진짜 착한 애라는 걸 이제 계속 보여주려고 했던 거고 근데 저라도 만약에 제가 뭐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어릴 때 그리고 아버지는 뭐 실종 상태고 이러면 그리고 줄줄이 동생들이 막 다 있어. 그러면 어떻게 자수를 끝까지 해요. 그리고 맞아요. 어른들이 여튼 나를 보호해주고 있잖아. 그러면 난 어른들한테 그냥 이끌려 갈 것 같아. 이들이 나를 끌어가는 대로 그냥 거기에 맞춰서 갈 것 같아. 대신에 나 진짜 더 열심히 살게. 그리고 내가 다 동생도 키워놓고 그때 가서 정말 확실하게 내가 자수할게. 그 마음도 갖고 있잖아. 지금. 그때 벌 확실히 받을게 라는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저는 그냥 정말 새별이랑 똑같은 선택을 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는 약간 이 책에서 그 자기는 분명히 불씨를 다 껐는데 근데 화재가 그러니까 원인이 다른 원인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마을 사람들도 모두 그 불이 원인이었겠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은 그걸 단정 지은 건데 저는 자수를 해서 정확한 이 사건 조사 내 누명을 벗겠다. ESTJ. 내 누명을 벗겠다. 그 불씨가 내가 피웠던 듣고 보니 그것도 맞아. 나온 건지 과학 수사 결과를 좀 제가 근데 알고 그것도 맞아. 싶더라고. 아니 근데 나도 사실 새별이가 낸 불이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긴 했어요. 그러면서 읽긴 했어. 뭐 난로나 아니면 뭐 콘센트에서 뭐 뭐든. 합선이 일어났을 수도 있는데
내 마음속에 지옥 같은 그 죄책감을 지고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그 나이 때 촉법소년이었잖아요. 금방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 결말을 모르니까. 아니, 촉법소년 그렇게 되게 나쁜 놈같이. 그래서 약간 그 생각을 해봤어요. 저의 성격이면 수사 한번 해봅시다. 근데 사실 그게 맞아요. 그게 맞긴 해. 그렇게 해서 왜냐면 이 죄책감이 그 진실을 알지 못하면 평생 갈 것 같아. 어떻게 이거 어쩌면 더 꼬인 걸 수도 있겠네. 그쵸. 그때 확실하지 않아서. 얘 어떻게 살아갈 거야 앞으로. 왜냐면은 이제 얘는 그 누구지? 유찬이가 알고 있다라는 걸 지금 생각도 못 하잖아요. 왜냐면 말을 다 덮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얘한테 설명해주지 않는 거고 유찬이한테도. 근데 유찬이 모든 걸 다 하는 거잖아. 근데 새별이는 혼자 그 죄책감에 눌려갖고 나 혼자 나중에 내가 이 죄책감 받을게 항상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얘가 유도로 잘 돼도 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냐 이거야. 그러니까 어른들이 잘못했네. 이거 해결해야 돼. 어른들이 잘못했어. ESTJ 한번 해봐야 되네. 왜냐하면 너무 이해가 돼요. 새별이의 그런 선택도 너무 이해가 되고 하는데 나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 진실을 알고 싶어요. 왜냐면 이 책에서 그걸 열어놨기 때문에 정말 그 화재가 여기서 일어난 거다라고 하지 않고 좀 거기를 열어놔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한 건가? 이게 너무 순수한 책인 게 뭐냐면 옆집에서 삼겹살 구워 먹다가 어머 난가라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책이야. 다들 마을 사람들이 다 난가 이래서 덮어주려는 거일 수도 있어. 그래서 참 새별이도 되게 마음이 따뜻했고 그리고 또 이 소설 초반부에 제가 되게 신기했다 그래야 되나? 되게 요즘엔 잘 없지만 옛날엔 많이 있었던 예전에는 우리 동네도 좀 이랬던 것 같은데 이 배경이 되는 정주시 번영읍 이 마을 사람들이 텃세가 되게 심하고 외지인을 좀 박대하고 또 좀 나쁜 어른들 같다가 근데 또 내 사람이다 우리 요 정주에서 태어난 애 딸이요 막 이렇게 해버리면 바로 모두 발벗고 나서서 막 도와주고 먹을 거 주고 공동 육아해주고 되게 친데레처럼 알게 모르게 챙겨주는 그런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라는 거. 그 시골 비하가 아니고 시골 사람들 그 되게 정 많은 그런 어른들이 나와요. 근데 이번에는 새별이가 아니라 내가 마을 사람들이었다면 그리고 새별이 안타까운 상황을 사실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새별이가 불을 질른 것 같아. 그러니까 질렀다기보다는 그 화재 때문의 원인이 새별인 것 같아. 근데 얘가 자수를 하겠다고 왔어. 그 13살, 14살짜리가.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걸 막아줬잖아요. 근데 내가 마을 사람 중에 한 명이라면 사실 저는 이게 마을은 어떤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게 단 한 명만 오케이를 안 해도 맞아. 이거는 밖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새별이의 죄를 덮어주는 거에 동조를 했다는 것도 좀 놀랍기는 했어요. 근데 만약에 언니들이 새별이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었다면 동조를 해줬을까? 그 죄를 덮는 데 대해서? 아니 정말 이렇게 사실 다 안다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냥 그 근처에서 도왔던 사람은 사실 아는 거잖아. 그리고 쉿이 덮은 거잖아. 애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굉장히 토백이고 이 아이의 그냥 백그라운드랑 살아온 거 다 알고 부모 다 알고 어떤 상황인지 다 아는데 아기가 없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눈 감아줄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되게 이게 무서운 생각이죠, 사실. 그죠. 이게 작은 마을이니까 그냥 자기들만의 법이 있는 거잖아. 이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얘가 불을 냈다는 증거가 없잖아. 정확한. 그거. 근데 여기가 명확하게 나오는 게 설명을 해줘요. 얘가 불 핀 걸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는 증거도 없고, 얘는 책임져야 될 가족들도, 지금 동생들도 있고, 그리고, 또 유도 유망적이도 제일 중요하네. 그리고 자수를 했다라는 점 참작해갖고서 얘는 이제 뭐 그냥 우리끼리 덮어도 무해할 것이다라는 어떤 생각이 있으니까 이러는 거라고 그러니까. 나오잖아. 근데 얘가 확실히 그러니까 얘가 확실히 불을 낸 게 맞다라는 게 있었으면 그렇게까지 어른들이 하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지금 얘기하다 생각이 드는 게 이 유찬이 할머니도 이걸 알고 있는 건가? 네, 알고 있어요. 네. 그럼 유찬이 할머니조차도 사실은 새별이 쪽을 선택한 거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어떤 정상 참작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상황을 아니까 사실 이제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나중에 유찬이가 마지막 챕터에서
모든 걸 용서하고 새별이 형한테 반찬 갖다 줄 때 할머니가 되게 안도하잖아요. 그냥 그런 맘 아니었을까? 결국 그런 거죠. 어차피 이들은 죽었고 얘가 불을 냈는지 안 냈는지 명확하게 증거가 없고 근데 얘는 계속 살아가야 되는 아이고 그리고 동생들도 이렇게 있고 이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또 판단이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한편으로는 산 사람은 살아야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이 누군가의 뭐 누가 범인이고 누가 피해자고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막 명명백백이 밝히는 이런 ESTJ들이 아니라 이분들은 굉장히 마음 따뜻히 이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 이미 간 사람들은 간 사람들이고 산 사람들은 산 사람들로서 잘 이렇게 버텨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런 결정을 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요즘 세상에는 쉽지 않겠지. 그럼요. 이런 결정을 하기가. 그리고 그럼. 이 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게 또 새별이를 위해 좋은 선택인가라는 다른 생각도 아까 했던 것처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동육아 여지까지 해줬으니까 한번 일단 명명백백히 밝히고 공동육아는 그동안 우리 해줄게 이렇게 한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제가 한편으로는 아까 우리 초반에 했던 질문 중에 가장 마음이 쓰이는 근데 사실 새별이가 가장 신경 쓰였던 맞아요. 게 어쨌든 그 지호를 매개로 해서 유찬이는 어느 정도 마을 사람들에 대해 갖고 있던 오해도 풀게 되고 결론은 이제 용서를 하게 되는 그게 생겼어요. 마음적으로. 그리고 할머니도 이제 새별이 형한테 반찬 갖다 줄래요. 거기서 얘가 이제 용서를 하게 되고 마음에 집을 늘어놨구나라는 안도도 있었고 지호도 아버지와의 어떤 오해를 좀 풀었고 근데 결국 새별이는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네. 그래서 얘는 어떻게 살아가지? 그 죄책감을 계속 안고 살아가게 되겠네요. 그러면 유찬이의 또 역할이 크네. 유찬이와 계속 이렇게 그래서 왜냐면 지금 알고 있다라는 것조차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유찬이가 말을 꺼낼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 작가는 이건 좀 어떻게 좀 해줘봐요. 근데 새별이의 성격상 동생 다 크고 나서 다 얘기하지 않을까요? 왠지 그럴 것 같다. 웃긴 것 같아. 알고 있었어? 형 알고 있었어. 그 남경장 와이프처럼 네가 딸인 거 알고 있었어. 이렇게. 이게 여름을 한 입 베어 물었더니란 이 제목이 전 되게 처음 들었을 때 시적이고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이 여름이란 것도 이 배경인 계절이 여름인 것도 있지만 이 유찬이가 그 화재의 뜨거움, 그 유찬이는 여름을 싫어해요. 그 뜨거움이 생각이 나서. 근데 이제 지호가 유찬이 인생에 등장을 하면서 그 뜨거움의 한 일부분을 떼어가주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되게 시적으로 제목으로 표현하신 것 같아서 저는 이 제목도 되게 그 상황 너무 오글거리지 않았어? 가슴팍에 손을 얹고 난 때렸을 것 같아. 야 이 새끼야. 갑자기 지호가 유찬이 가슴팍에 손을 얹고 거기에서 뭔가 동그란 모양을 만들어서 뚝 떼내가지고 입에 베어 물어. 우리는 39가 익숙한 사람이라 이거 신호보 되는 건가? 나도 만져도 되냐? 나도 만져도 되냐? 미안해요, 덜티 토크. 그래서 뭐 이 책의 전체적으로 제가 이 책을 보고 느꼈던 거는 이 각자가 했던 선택 그리고 그 선택에 의해서 그 각자 고통과 뭐 증오와 미움을 갖고 살아가지만 종국에는 그 미움 사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도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한 그럼요. 거잖아요.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더 크기 전에 사회로 나가기 전에 이 어른들과 좋은 어른들과 그리고 또 자기끼리 되게 그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그런 내용들이 정말 이 삭막한 현대사회에서 한 번씩 언니들이 읽어보시면 좀 리프레시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책에서 조금 좋은 구절들이 몇 개 있었는데 언니들도 혹시 좋은 구절 있었으면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근데 왠지 이거 다 좋다고 할 것 같아가지고 내가 빨리 말해야지. 먼저 한 사람 임자. 혹시 171페이지? 아니 나 157페이지. 그게 그거예요. 여튼 유찬이가 왜 마을 사람들은 다 새별이 형 편만 들지? 왜 내 편은 아무도 없어? 우리 부모님 돌아가실 때 뭐 했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찰나에
지호가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너는 그날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니었어. 모두가 달려나와서 물을 들이부었대. 그러느라 몸에 화상 입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던 거야. 소방차가 오기까지 그 작지만 간절했던 물길이 모여서 네가 살았던 거고. 그러니까 너는 부모님에게서 지켜진 아이가 아니라 모두에 의해서 지켜진 모두가 살린 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그 말이 너무 딱 맞는 거잖아, 이 상황에서.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런 장면을 묘사하는 게 아버지 손에 어떤 긴 흉터가 남아 있었고, 그리고 새별이 형 손에도 흉터가 남아 있었고, 보니까 이장님 손에도 흉터가 남아 있고, 그런 거를 지호가 목격을 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왜 사람들 손에 이렇게 흉터가 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다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밝혀지는 거죠. 그래서 아니 이렇게 다정한 동네가 있을 수 있나? 이렇게 다정한 소설이 있을 수 있나? 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구절이었어요. 맞아요. 저는 164페이지에서 아버지의 부인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보니까 다 알고 있었어요. 나 다 알고 결혼했다고. 코딱지 많은 동네에서 모를라 해도 모를 수가 없다. 언제 말할까 기다렸는데 생각보다 늦게 말했다. 거짓말도 못하는 양반이 오래도 버텼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얘한테 이제 지호한테 웃어 보여주면서 먹고 싶은 반찬 있으면 말해라. 해줄게. 그러고서 이제 지호의 생각이에요. 확실히 알겠다. 서남은 다른 사람까지 선하게 만들고야 만다. 라고 해서 뭔가 살짝 갈등이 해소되는 약간 느낌? 그리고 정말 이 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서남이 다른 사람까지 선하게 만든다. 맞아. 우리 지금 되게 필요한 감성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제일 사실 심쿵했던 이 라인은 구절은 유찬이의 멀어지지 마. 거기서 약간 선접고 티얼식의 그런. 그렇죠. 아니 이거 사실 되게 오글거리는 말이잖아요. 어디 고등학생 2학년 남자애가 멀어지지 마라고 얘기하고 처음 보는 여자한테. 근데 한편 지호도 상처를 안고 여기 내려왔기 때문에 누군가가 해주는 이 멀어지지란 말이 나 되게 좋았을 것 같아. 그치. 두근두근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두근두근. 무슨 뜻이지? 왜 멀어지지 말라는 거지? 이러면서 너무 둘 다 귀여웠어. 그 로맨스가 조금 더 갈라나 했는데 그 로맨스는 사실 뒤로 갈수록은 없고. 근데 딱 그 정도 좋았던 것 같아요. 청소년이니까. 사실 이거 잡는 것도 좀 과했어. 가슴. 저는 사실 이 지호가 이 책에서 되게 그러니까 고등학생이지만 되게 어른스럽고 너무 유찬이에게 사실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어떤 어른스러운 말들을 너무 유찬이에게 했기 때문에 유찬이도 지호가 너무 새별이 편 드는 거 아니야? 마을 사람 편 드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잖아요. 근데 유찬이가 자신에 대해 오해를 했을 때 또 지호가 다가가는 그런 어떤 방식이나 이런 것도 참 이 아이가 괜찮은 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지호가 했던 얘기 중에 페이지는 못 적어왔네. 어릴 때 나는 블록놀이를 할 때마다 높이 쌓인 블럭이 무너질까봐 더 쌓지도 못하고 언제 무너질까 걱정만 하면서 불안해했다. 근데 하루는 엄마가 그랬다. 무너질 걸 두려워하면 어떻게 블록을 쌓을 수가 있냐고. 무너지면 다시 튼튼하게 쌓으면 되지 않느냐고. 엄마 말이 맞다. 다시 쌓으면 된다. 처음부터 튼튼히 그리고 천천히 지켜만 보면서 언제 무너질까 걱정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니까. 멋있는 엄마예요. 그러니까요. 저도 항상 뭐든지 생각하면 Let's do it. 일단 CM부터 해. 맞아. 가다 무너지면 한번 술 한번 먹고 다시 맞아요. 시작해. 사실 우리가 너무 책에 아름답게 봐서 그렇지 사실 엄마는 야 그냥 또 하면 되지 왜 그렇게 나를 수도 있어. 아무 집구석에 있지 말고 나와서 뭐라도 해. 그치. 이 말이 청소년 필독도생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래서 지호가 했던 말들이 되게 저는 여러 면에서 많이 남았어요. 또 하나만 더 하자면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 이거는 지호가 유찬이한테 했던 얘기인데 엄마가 나를 지키기 위해 했던 일들이 반드시 옳은 선택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남경장 아버지가 같이 이렇게 양육하려는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니니까. 근데 엄마의 선택이 완전히 옳은 건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그때 엄마는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한 거겠지. 어쩌면 이 마을 사람들도 그날 최선의 선택을 한 걸지도 몰라. 그게 옳은 선택이 아니었을지라도. 그치 맞아. 최선의 선택. 우리가 항상 이 인생 살면서 항상 그 선택의 순간들이잖아요. 사실 매 순간이 버스 탈까 지하철 탈까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치. 일어날까 10분만 더 잘까 막걸리 먹을까 맥주 마실까. 그죠. 그래서 이런 선택들이 사실은
우리는 항상 최상의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어느 순간은 그냥 그러니까 최선의 선택 옳은 선택이 있을까? 뭐가 더 정답이지?에 다가가는 선택보다는 그냥 그 상황에서 어떨 때는 옳은 선택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치. 최악과 차악 중에 선택해야 될 수도 맞아요. 있는 거고 그럴 때 그냥 그 순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선택을 하고 그거를 이제 밀고 나가는 그런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지호의 엄마는. 와, 근데 지호가 지금 17세의 나이에 저걸 느끼는 게 너무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애어른이에요. 그러니까. 맞아. 다 컸어. 다 컸어. 시집가도 돼.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책을 읽으면서 언니들과 하고 싶었던 얘기들은 이런 거였고 되게 오랜만에 좀 맑고 순수한 그런 캐릭터들을 봐서 기분이 좋았어요. 이거 촬영하면서 지금 어찌됐든 제가 이 일을 좋아하긴 하지만 많이 부딪히는 그런 고난들이 가끔씩 이 책의 구절들 생각나고 이 아이들 생각하면서 그래 쟤도 생각 있으니까 저기 서 있겠지? 뭔가 쌓이는 게 있구만. 저를 많이 돌아보게 하는. 근데 지금 소개해주신 그 구절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하려고. 옳지 않았지만 내가 정말 최선의 선택을 했다라는 걸 또 위로 삼아 좀 살아봐야겠어요. 그 앞으로도. 상황에선 최선의 선택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근래 읽기 드문 아주 순수한 그리고 다정한 책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와, 미니님이 내가 볼 때는 좀 이런 순수한 이야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보려고 노력해요. 아니면은 사실 제가 하는 일에서 이렇게 오는 스트레스나 이런 게 어쩔 때는 막 누구 죽이고 막 이런 거 볼 때 풀릴 때도 있고 근데 대부분은 요즘 들어 이런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좀 좋은 이야기, 좋은 생각, 좋은 내용을 읽으면 나도 좀 마음이 정화가 되고 다시 그냥 나쁜 한 10 정도 먹었다가 한 7로 줄고 이러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느낌이 다음 영화로까지 이어지거든요. 맞습니다. 가정의 달인 줄 알고 했다가 갑자기 순수 특집으로 변한 다음 주에 제가 추천드릴 영화 얘기해도 되나요? 네. 저는 I Am Sam인데 이 영화는 아마 많은 분들이 보시기는 보셨을 거예요. 봤어요. 네. 근데 저는 진짜 주기적으로 보는 영화 중에 하나인데 제 눈물 버튼이기도 하고 근데 그 눈물이 막 나를 막 힘들게 하는 눈물이 아니라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정화시키는 마음을 정화시키는 그런 눈물이어서 되게 언니들 만약에 안 보신 언니들이 있다면 꼭 한번 보셨으면 해서 다음 주 영화로 추천했습니다. 늘 말씀드리죠. 우리에게 일주일의 시간이 남아있다. 이거 네이버에서 1,200원이에요. 단편 대여해서 볼 수 있는 게 1,200원이니까 1,200원 언니들 쓰실 수 있잖아요. 넷플릭스에도 있어요. 넷플릭스에도 있습니까? 없나? 아마 OTT에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OTT를 통해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꼭 보시고 일주일 뒤에 우리 영화 토크 또 들으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